안녕하십니까. 7월 2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잔고는 936만원입니다. 해서 마이너스 12만원이고요. 오늘이 그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. 29일 금요일입니다. 그래서 7월달 월 마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. 7월달에 마이너스 64만원이고 마이너스 6% 손실입니다. 이거 7월 1일부터 제가 1000만원으로 새롭게 시작했는데요. 첫 달은 아쉽게 손실로 마감하게 됐습니다. 손실 본 달은 좀 반성도 좀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다음 달에는 수익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오늘 뭐 마지막 날이라서요. 금요일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뭐 종목 언급할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매매한 것만 제 종목만 설명을 드릴게요. 어제 HK이노엔 200, 휴마시스 200, 액세스바이오 100, 티플렉스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, HK이노엔은 뭐 괜찮게 보여지는데 휴마시스가 이게 200만원 잡은 게 좀 실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제 제가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일단 좀 줄였습니다. 그러니까 휴마시스 요거는 제가 너무 좀 생각이 꽂혀가지고,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,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는 게 한 2, 3주쯤 뒤가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. 이 정점이라는 이야기 나와버리면 꺾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20만 명대 이상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나오는 숫자인데 그때가 정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20만 명 나오면 확진자 진단기 때가 엄청나게 쓰여지는 것까지는 맞는데 한 3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꺾인다 이래버리니까 그 뒤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몇 안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100만원, 2만원대 100만원 잡은 것까지는 잘했는데, 이거 내려올 때 2만원 안 깨질 줄 알고 여기서 100만원 추가했던 건 실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 비중을 좀 줄여갖고 70만원 정도 줄여서 13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.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오미크론 요번에 확산되는 거는 뭐 그렇게 안심해가지고 그냥 뭐 감기약 먹고 낫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, 실제로 위중증자고 사망자가 많이 는다는 얘기는 확진자가 폭증했을 경우에 고령자라든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상황을 방치해 갖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위중증자가 많이 생기고 사망자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장도 느릴 거고, 대대적인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,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시장 분위기는 계속 빠지는 느낌이기 때문에, 제가 휴마시스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그랬는데요. 한번 올라가면 빠지는 게 한 달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서 쫙 올라갈 때는 순식간 올라가고, 그 다음 여기서부터 빠지는 게 거의 한 달 걸렸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 한 달 넘게 빠졌고, 한번 쭉 올라가고 나면 빠지는 데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, 앞에 추세대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쭉 한 달 동안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손실 나더라도 그냥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일단 휴마시스하고 액세스바이오 100만원 요건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고요. 그 다음 티플렉스는 한 7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추가로 좀 더 잡았습니다. 한 얼마를 더 잡았죠? 한 130만원 더 잡았고 한 200만원 정도. 요건 이제 어제 요 꼬리 달린 게 외국인 매도로 밀렸던데, 외국인 매도가 뭐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. 그때는 정지되고 나면 올라가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200만원. 이 2차전지 쪽에 요즘 들썩거리는 종목들이 많으니까,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실적 시즌이니까요.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요건 이제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 못 올라갑니다. 무겁게. 그리고 약간 꺾인다 싶으면 물린 사람들이 확 던져버리기 때문에 쭉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옵니다. 이때 한번 그걸 경험했거든요. 원전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데 뜨면 그냥 계속 눌리더라고요. 이렇게. 이게 신용이 너무 많았을 때 이게 한 12%인가 뭐 그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.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못 올라가고 밀리는. 그리고 쭉 빠졌고 이제는 바닥권이니까 뭐
그렇게 뒤로 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0만 원 잡았습니다. 그리고 휴먼시스 액세스바이오였고 티플렉스 했고요. 그다음 오늘 그 신규로 잡은 종목이 러셀입니다. 요거는 그 반도체 장비 쪽, 중고 장비 쪽하고 그다음 자회사가 로봇 관련주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로보티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봉 길이가 너무 짧았어요. 이거 그 자꾸 이거 올라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러셀은 좀 강하게 움직이니까 만약 움직인다면 오를 땐 좀 강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 쭉쭉 빠지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요 앞쪽 전고점에서 계속 지금 안 빠지고 뭔가 작전을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 한 100만원 잡아봤습니다.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들어올리고 이렇게 나오니까요.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것 같아서 요 100만원 잡았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HK 이노엔인데 요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오늘 그 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. 비중 400만원을 잡았습니다. 요렇게 했던 이유는 그 HK 이노엔이 5% 올라갔던 요날 안타깝게도 제가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요날 200만원 팔아붙는데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200만원 추가로 잡았었던 그 날이었고요. 오늘 200만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.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요 5% 올라갈 때 뉴스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어떤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정부에서 바이오를 집중 육성하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올 때 얘가 5%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그러니까 바이오 집중 육성하겠다 했을 때 다른 건 별로 안 움직였는데 얘가 좀 그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원숭이 두창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날 강하게 올라간 이 그림이 있었다는 이거하고 그다음 그 어젠가가 나왔죠. 공매도에 대해서 좀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공매도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장난을 심하게 못 칠 것이다. 그러면 공매도가 그 밑으로 배팅을 막 던지지 못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중에 분봉으로 봤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힘은 나오는데 밑으로 많이 못 누르더라고요. 약간 누르니까 튕겨 올라가 버리고 누르니까 튕겨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마지막에 약간 밀렸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.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매도를 함부로 잘 못 치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로 일단 조금 비중을 많이 담았습니다. 이게 뭐 그 최근에 5% 오른 게 정말 기적적으로 많이 오른 거고 많이 올라봐야 1% 2%씩 오릅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% 2%씩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45,000원 정도까지만 뚫어주면 그 다음 여기서는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여기서 제가 처음 잡았었는데 7월 한 5일쯤에 이때 잡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. 어떻게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45,000원까지 갈 것 같다. 그럼 여기 가면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. 그래서 길게 보고 잡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. 이제 한 절반 정도 고비는 넘긴 것 같고 다시 방향을 올리는 것 같아서 좀 더 잡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 400만원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 풀배팅으로 936만원 전부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지난밤에 미증시가 안 빠졌습니다. 그 보통 금리 인상하고 급등하고 나면 그 다음날 좀 뒤로 밀리는데 어제 한 1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다. 이런 느낌. 그리고 그 지난밤에 미국 GDP 그 발표가 나왔는데 적자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분기 연속 그 적자기 때문에 미국 그 경제가 GDP가 상당히 안 좋다,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. 이게 호재성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0.75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면 다음에 또 그렇게 올리기는 좀 그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금리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 해소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미증시가 안 빠지고 그 견적이 지키니까 물론 이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. 금요일인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못 올랐지만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.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598억 거의 한 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그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이죠.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인데 그래서 그런 거 겸사겸사 해서 요럴 때는 그냥 풀배팅으로 한번 또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난번에 그 여기서 풀배팅 했는데
3일 동안 수익이 안 났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속상했고, 이번에 또 풀베팅 했는데, 여기 지수 올라가는데 또 수익 안 나면 상당히 속상하겠죠. 근데 일단은, 몸을 한번 걸어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풀베팅으로, 매수를 하고 넘어왔다.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, 뭐, 악재는 웬만한 건 반영되지 않았느냐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매수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. 7월은 아쉽지만 손실로 마감을 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자, 그 다음 어제도 댓글을 주셨는데, 이분 지금 계속 댓글을 세 번째 주시는데요.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 방송한 계기가 뭐였냐면, 기존의 다른 유튜버들과 좀 다르게 하자, 이런 게 취지였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자, 이런 차원으로. 그래서 얼마에 매수했고 얼마에 매도했고 손익이 얼마다, 이걸 다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포커판에 포커에 치는데 표를 다 까놓고 보여주고 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해보시면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다들 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개설해갖고 한번 직접 계좌 다 오픈하고 한번 해보십시오. 이거 계좌 오픈하고 하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심리적으로 그냥 안 보여주고 내 혼자 매매하는데도 손실 날 때, 수익 날 때, 이럴 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. 특히나 손실 날 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걸 그대로 2년 넘게 계속 오픈하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따라하세요도 아니고, 못하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달라 이것도 아닙니다.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까집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이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.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그게 제가 영상 만드는 주 목적입니다. 근데 지금 댓글 주신 분은 제가 7월달 들어서 계속 손실 나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. 시청자로서 마음이 함께 잃는 기분도 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그게 자꾸 잃는 느낌이 드니까 조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, 매매를 지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갖고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, 이렇게까지 조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다시 해갖고 차트 공부해갖고 차트 매매를 할 것 같으면 방송할 필요가 없죠. 차트 전문가들은 지금 늘렸습니다.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. 아재님은 이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구나, 생각해보시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하시든지,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의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제가 자꾸 손실 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요. 그렇게 하면 제가 매매하는 패턴이 바뀝니다. 그냥 보고 그냥 그 상태 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절하는 걸로 늦게 때려버리니까 조언 줄 때마다 내가 뭔가를 자꾸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니까요. 그렇게 조언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고요. 만약 이게 되게 부담스러우면 제가 계좌 오픈하는 걸 덮어버리면 돼요.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잔고 얼마고 안 해버리면 이런 느낌 전혀 안 듭니다. 그냥 종목 이야기만 해놓으면 이 종목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언제 팔았는지 언제 샀는지를 모르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HK 이노엔 이랬는데 월요일날 쭉 올라갔다 밀렸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보여주면 수익 났겠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, 사람들은.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죠. 올라갈 때 못 팔고 빠졌을 때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를 다 보여드리니까 그냥 보시고 참고만 하십시오.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실 필요도 없고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더군다나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, 제 방법을.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, 다른 유튜브들도 많으니까요, 여러 군데 참고하시면 돼요. 차트 잘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차트 전문가 방송 보시고, 또 뭐 제가 하는 생략으로 해서 하는 이 매매 방법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 방법이 안 맞으시면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이 방법 안 맞는데 이거 방법 틀렸으니까 차트 매매로 바꿔라 이래버리면 그건 아니죠. 차트 잘하시는 분한테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.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계속 지금 장문의 댓글을
계속 올려주셔가지고 힘들어 보이셔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.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너무 안 된다는 쪽으로 언론 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즐겁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월요일날 잘하면 하루에 한 100만 원 벌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. 이런 기분 좋잖아요. 희망을 주죠. 그래서 앞으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7월 한 달 수고하셨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8월 달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